대구 달성군의 가정집 수돗물 필터에서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남세균이 발견됐습니다. 대구 군부대 유치전이 뜨겁습니다. 칠곡과 군위, 영천과 상주까지 4파전입니다. 대구에서 급식 종사자 2명이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습니다. 쌀쌀해지면서 난방하는 가정이 늘어나는 가운데 포항에서는 일산화탄소 누출로 3명이 숨졌는데 보일러에서 새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은 맑은 날씨에 기온이 조금 오르면서 당분간은 이런 평년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아직 가을을 다 만끽하지 못했는데 계절의 시계가 빠르게 흘러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때이른 추위가 조금 누그러졌는데요. 어제 대구의 아침 기온은 6도로 평년을 밑돌았는데요. 오늘은 5도 오른 11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북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도 5도에서 11도 분포 보이며 무난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하늘빛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경북 북부 내륙과 경북 남부 내륙에는 아침 안개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큰 일교차만 유의하신다면 오늘은 활동하기 무난하시겠는데요.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1도, 안동 9도, 김천 6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가을볕의 낮 기온은 10도 이상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 23도, 안동 22도, 김천은 22도 보이면서 특히 김천은 어제보다 16도 가까이 기온차가 벌어지겠습니다. 단 해가 지면 금세 서늘함이 감도는 만큼 얇은 겉옷을 챙겨 일교차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평년 수준의 평명한 가을 날씨 보이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다시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최근 달성군 현풍읍의 한 가정집 수돗물 필터에서 녹조 현상으로 보이는 연두색 물질이 나왔다고 보도했는데요.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이 물질이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남세균으로 확인됐습니다. 신병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취재진은 10월 4일 수돗물 필터에 연두색 물질이 나온 대구시 달성군 현풍읍의 가정집을 다시 방문해 필터를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연두색 물질이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부경대학교 이승중 교수 연구팀이 유전자를 검사한 결과 필터의 녹색 물질은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남세균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을 그러니까 남세균 독성 물질을 만들 수 있는 남세균이었습니다. 즉 그 가정 필터에 있는 세균은 유해 남세균이었고요. 유전자 검사법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수돗물 필터에 끼인 물질이 남세균으로 확인됐지만 대구시는 지난 5일 해당 가정집을 조사하지도 않고 수돗물에 녹조는 없었다고 발표해 성급한 대응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필터나 어떤 그 개인 가정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수돗물 공급받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수돗물 자체에 정수한 물 자체에 어떤 뭐 녹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달성군 현풍읍 가정집의 수돗물에서 녹조 현상이 확인된 만큼 구지면 가정집 사례도 녹조 현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역 맘카페에 올라온 녹조 의심 현상도 6건이 더 있는 상황이고 달성군 이외 지역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선 무슨 그런 필터 공정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기는 힘들고요. 이제 어디서 왔는가를 따르면 이제 수도관을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가정집 수돗물에서 나온 연두색 물질이 유전자 검사 결과 남세균으로 확인되면서 관계 당국의 역학조사가 절실해 보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남세균이 어떤 경로를 통해 가정집으로 들어온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경북대학교 연구진에 의뢰해 미생물 분석을 맡겼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대구시가 군부대 통합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 상주시가 군부대 유치를 희망해 오면서 칠곡, 군위, 영천, 상주까지 4파전 양상이 됐습니다. 대구시는 이들 지자체에 이달 말까지 제안서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영석 상주시장이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습니다. 대구 군부대를 상주가 유치하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전하고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로써 대구에 있는 국군부대 4곳과 미군부대 3곳의 통합 이전을 원하는 지자체가 칠곡, 군위, 영천, 상주까지 4군데로 늘었습니다. 대구시는 이들 지자체에 군부대 이전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한 개 지역을 골라 이달 말까지 유치 제안서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전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별로 1개소시 최적합 후보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의성군도 군부대 유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간이 촉박해 유치 전에 뛰어들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요청된 바는 없습니다. 그냥 간접적으로 현재 의성과 관련되는 부분은 논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저희 대구시 입장에서는 현재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제한이 되고 있고 대구시는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유치 제안서를 검토해 올해 말까지 국방부에 이전 협의 요청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최종 이전지를 정하는 열쇠는 국방부가 쥐고 있습니다. 작전성 검토 등을 거쳐 장소가 정해지면 2024년 상반기 국방부와 해당 지자체 간 합의각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전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군부대를 지어주고 옮기고 남은 터의 개발권을 가지는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대구시는 미국과 협의가 필요한 미군부대 이전은 장기 계획으로 진행하고 국군부대 이전은 2030년까지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유치 경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군부대를 원하는 지자체가 많아지면서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에 더욱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학교 급식 종사자 폐암이 업무상 재해로 처음 인정된 게 지난해입니다. 그 후 대구는 2명이 폐암 판정을 받았는데요. 전국의 급식 종사자 폐 검사를 했더니 대구에서 이상 소견이 전국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조지한 기자입니다. 하루 수백 명의 식사를 담당하는 학교 급식실 종사자는 대부분 여성입니다. 대형 조리기구와 화기를 가까이 하면서 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암은 지난해 처음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뒤 전국에서 폐암 판정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시도교육청에 급식 노동자 폐CT 검사를 권고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광주, 울산 등 6개 교육청은 검진을 완료했고 다른 곳은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검진자 이상 소견은 전국 평균 29.4%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34.8%로 광주 35.2%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구의 이상 소견 442명 가운데 7명은 폐암 의심 판정으로 2차 정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급식 종사자 전체 폐암 의심 비율은 1.02%로 비슷한 연령대인 35세에서 64세 여성 폐암 발생률 0.029%의 35배에 이릅니다. 폐암 발병은 요리를 튀길 때 발생하는 조리 흉이 주 원인으로 환기시설 개선이 급선무로 꼽힙니다. 급식 노동자들의 환기시설이나 통풍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 시설이 돼 있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빨리 좀 개별 학교마다 다 해야 된다라는 게 급식 종사자들은 폐 질환뿐 아니라 화상이나 근골격계 질환 등 산업재해도 다른 직종에 비해 훨씬 많다며 적정 인원 확충 등의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증기로 미끄러운 바닥에 미끄러지고 위험한 작업 환경에 일하다 떨어지고 뜨거운 조리 시설에 화상을 입는다. 열악한 배치 기준과 제대로 쉴 수 없는 대체 인력 제도는 사고를 피할 수 없는 노동 강도를 만들고 있다. 전면 무상급식 시행으로 급식 종사자는 성장하는 아이들의 영양과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 필수 인력이 됐지만 정작 자신들의 건강과 안전은 위험에 노출된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한입니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7월 시행된 이후 석 달간의 계도 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횡단보도 앞에서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하셔야 하죠. 이걸 지키지 않았다 적발되면 처벌받습니다. 어제 첫날 단속 현장을 손은민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직후 멈춰선 차량. 하지만 사람이 다 건너기 전에 출발해버립니다.
보행자가 막 횡단보도로 들어서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슬금슬금 우회전합니다. 이제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때 또는 횡단하기 위해서 손을 들어 표현을 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급히 오거나 뛰어오는 경우 그 운전자는 그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를 하여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아이들이 막 길을 건너려 하는데 그 앞을 차가 지나갑니다. 달라진 도로교통법대로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멈추려 하자 지나는 사람이 없다며 뒷차가 경적을 울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지하는데 크락션 울리지 마세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2차례 이상 위반하면 보험료도 오릅니다. 3차례까지는 5%, 4차례 이상은 10% 할증됩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어겼다 사고가 나면 처벌도 무거워집니다. 예전에는 보험으로 처리될 사고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돼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도 가능해졌습니다. 법 위반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국민신문고 등에 신고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범칙금 등이 부과됩니다. 아파트 단지와 대학 캠퍼스,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은 물론 보행자 우선 도로와 이면 도로에서도 무조건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런 곳에서 보행자를 무시하고 주행하다 사고가 나면 100% 운전자 과실로 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난방 시작한 분들 계실 텐데요. 이 보일러 가스 누출 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점검해 보셔야겠습니다. 지난 주말 전북 무주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데 이어 포항에서도 모텔 투숙객 3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졌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포항의 한 골목길. 119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실린 한 투숙객을 구급차로 옮깁니다. 지난 9일 정오쯤 모텔에 투숙했던 여성 3명이 방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70대 여성 1명은 숨진 상태였고 나머지 2명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3명 모두 포항에 사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강원도에서 온 여행객이었습니다. 노크를 해도 그래 문 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기는 항상 거기에 앉아있고. 1차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직후 객실 안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800에서 1000ppm으로 측정됐는데 방 안에 있는 사람이 2시간 안에 실신할 수 있는 농도입니다. 석탄이나 석유를 불완전하게 염소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맹독성 기체이고요.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50ppm을 넘어서면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모텔 측은 날씨가 추워지자 사망자들이 투숙하기 하루 전부터 보일러 가동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외벽을 따라 설치된 배관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됐고 방천장 구멍을 통해 실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누수를 고치려고 아마 천장에 구멍을 뚫었는데 그쪽으로 아마 가스가 유입된 거로 제가 추측이 됩니다. 경찰은 국가수 합동 감식을 통해 보일러에서 가스가 누출된 경로와 불완전 연소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부산 지역의 아파트 매수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거래량은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가격은 16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도 이 하락세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 MBC 배범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아파트 시장이 10년 만에 거래 절벽에 부딪혔습니다. 지난 8월 부산의 아파트 매매는 1271건, 올 들어 최저 수준이자 지난 2013년 1월 이후 거의 10년 만에 가장 적습니다. 상반기에는 그래도 대통령 선거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에 거래가 조금씩 늘었지만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6월부터 급감했습니다. 이 수치는 8월까지 통계이고 지난달 21일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이후는 어떨까?
한국부동산원의 부산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지난주 85.6으로 또 떨어졌습니다. 지난 5월부터 14주 연속 하락입니다.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공급 우위라는 뜻입니다. 금리 인상, 경기 위축 앞에서 조정지역 해제도 효과가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현재 이렇게 주택시장의 어려움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런 거래 절벽 같은 현상들이 장기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래 절벽 속에서 매물은 증가하고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아파트 매물은 43,500여 건으로 조정지역 해제 전보다 5% 가까이 늘었습니다. 주간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 0.19% 떨어져 16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쩔 수 없다면 정부 차원에서 세금 감면 등으로 거래를 촉진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배범입니다. 멸종 위기에 몰린 천연기념물 황새가 섬진강 자락에 날아들었습니다. 충남 예산에서 복원 사업을 거쳐 지난달 방사한 개체 가운데 한 마리가 습지 생태가 잘 보존된 섬진강 하류로 이동한 건데요. 여수 MBC 유민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년 전 큰 홍수를 겪었던 구례군 섬진강 하류 부근입니다. 푸른 풀숲이 우거지고 강물이 잔잔히 흐르는 이곳에 최근 반가운 손님이 날아들었습니다. 휜날개 가장자리가 검게 물들었고 길고 붉은 다리를 가진 천연기념물 황새입니다. 충남 예산에서 수년간 복원 사업을 거친 뒤 지난달 전국으로 방사한 개체 중 한 마리가 섬진강 자락에 나타난 겁니다. 9살 암컷으로 습지와 방죽 주변, 논을 부지런히 오가면서 조금씩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온 지 오늘이 18일째거든요. 그래서 2주 이상 넘어가면 이제 서식지 환경으로서 자기가 여기서 월동까지 할 수 있는, 또 나중에 만약에 짝을 만난다면 여기서 텃새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한반도를 대표하는 텃새였지만 밀렵과 환경 파괴 영향으로 1990년대 자취를 감췄던 황새는 최근 전국에서 100여 마리가 야생에서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복원된 황새가 섬진강에서 관측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곳 섬진강 하류 일대는 습지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어 먹이를 찾기 쉽고 쉬기에도 최적의 장소로 꼽힙니다. 생물 다양성이 뛰어나다 보니 각종 민물고기와 개구리, 곤충은 물론 뱀까지 사냥합니다. 또 같은 처지에 몰린 원앙과 휜꼬리 수리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조류 수십 종이 섬진강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렵게 찾아온 황새지만 언제까지 머물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당장 하천 주변으로 정비 공사가 진행 중이고 물밑으로는 낚싯바늘과 그물에 노출돼 있습니다. 논에 뿌려지는 농약과 제초제, 몰려드는 탐방객들도 위협입니다. 멸종위기 종들이 이용하는 섬진강의 중요한 서식지로서 생태 경관 보전 지역이든 여러 보호 정책들을 마련하여서 서식지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불빛과 소음 등 교란 행위를 감시하는 등 안전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대구교육청과 경북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늘 대구에서 열립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감사 일반은 대구시 교육청에서 오전에 경북대와 강원대, 경북대병원 등 6개 기관 상대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오후에는 대구와 경북, 강원 3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합니다. 전 교주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구교육청이 녹조 대응과 생태 교육 문제, 경북교육청은 공기청정기 비리 의혹 등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북도의회는 일본의 노골적인 독도 영유권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 땅이자 생활터전이라며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강행, 역사교과서 왜곡, 방위백서 등의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표기하는 것은 독도에 대한 도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일본의 독도 침탈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국제사회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FC가 수원 삼성과의 원정 경기를 잡고 리그 4연승과 함께 8위로 올라섰습니다. 어제 저녁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 K리그1 2022 파이널 그룹 B 36라운드 수원 삼성과의 맞대결에서 대구는 한 골 한 도움을 기록한 세징야의 활약에 힘입어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전반 고재현의 선취골로 앞서 나간 대구는 후반 시작과 함께 수원에 동점골을 내줬지만 후반 35분 홍철의 크로스를 세징야가 헤더로 마무리하며 경기를 잡았습니다. 최근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대구는 리그 8위로 올라선 가운데 10위 수원 삼성과 승점 6점 차에 다득점에서도 많이 앞서 있어 일부 리그 잔류가 유력해졌습니다. 야당 국회의원 28명과 원자력 전문가들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안전관리의 총체적인 부실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노후 원전인 고리 2호기의 졸속 수명 연장과 한빛 싸우기 콘크리트 경납 건물 부실 시공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자 수출 가능성이 높은 아랍에미리트 원전의 회계 자료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아직 가을을 다 만끽하지 못했는데 계절의 시계가 빠르게 흘러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때이른 추위가 조금 누그러졌는데요. 어제 대구의 아침 기온은 6도 가리키며 평년 기온을 밑돌았습니다. 오늘은 5도 오른 11도 보이면서 그래도 기온이 조금 올랐는데요. 경북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도 5도에서 11도 분포 보이며 무난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하늘빛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경북 북부 내륙과 경북 남부 내륙은 아침 안개만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큰 일교차만 주의하신다면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1도, 안동 9도, 김천 6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는 가을볕에 기온이 10도 이상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은 오늘 23도, 안동 22도, 김천도 22도 보이겠는데요. 김천은 어제보다 16도 가까이 기온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겠습니다. 단 해가 지면 금세 서늘함이 감도는 만큼 얇은 겉옷을 챙겨 일교차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1도, 고령 7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3도, 고령도 23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9도, 김천 6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와 김천 모두 22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9도, 봉화 5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2도, 봉화 21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1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평년 수준의 청명한 가을 날씨 보이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다시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